이게 항상 이게 되게 부담되는 자리였어요. 이거 나중에 너무 여쭤볼게요. 재밌어. 네? 네, 이따가 그 얘기 하시죠. 디즈니를 미리 여름부터 구독을 시작했어요. 기다립니다. 반갑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진행을 맡은 이승국이고요. 보시다시피 제 옆에는 굉장한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저는 킬러들의 쇼핑몰 원작을 썼고 원작의 제목은 살인자의 쇼핑몰입니다. 근데 영광스럽게도 출간을 하고 지금 이제 3년 만인데 그 후속 작품을 쓰고 있는 강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멋진 원작을 받아서 킬러들의 쇼핑몰이란 드라마로 연출을 한 이건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탄생 이야기 같은 여러 가지 재미난 에피소드를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아내분인 이연희 네, 감독님께서 이미 작가님의 전작을 한번 영상화할 때 연출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작품 소설도 아내분께서 추천을 해주셨다고 들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두 분이 이전부터 좀 알고 있던 사이인가 궁금하긴 했었어요. 작가님하고요. 네, 작가님하고요. 아니죠. 첫 인상 서로 어떠셨는지 굉장히 좀 궁금해요. 어색하죠. 첫인상이라는 게 뭐. 감독님이 이걸 읽고서 출판사로 찾아갔다 뭐 이런 글을 읽었던 것 같거든요. 예, 아내하고 같이 찾아갔죠. 출판사 쪽에 얘기를 했어요. 제작자든 투자자든 찾아올 테니 우선권을 좀 달라. 그만큼 작품 원전 소스가 마음에 들었다고 지금 들리긴 하거든요. 어떤 포인트가 그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일단 재밌었고 저한테 중요한 거는 뭔가를 읽을 때 그림이 좀 떠올려지는 게 중요해요. 읽으면서 이렇게 쭉 장면들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할 거면 딴 사람에게 전에 내가 먼저 이거를 예. 한 건에 가져가야 된다.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안 그래도 나중에 들었더니 이 작품을 많이 노리고 있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작가님은 알고 계셨어요? 내 작품을 많은 연출가들이 좀 탐내고 있다 알고 계셨어요? 감독님께 이 얘기는 처음 들었죠. 이거 다른 사람이 사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얼른 왔다라는 얘기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근데 저는 감독님에 대해서 놀라운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놀라운 게 첫 장면을 이렇게 시작해야겠다라고 그런 하신 게 얘기셨군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쇼핑몰을 향해서 총알이 막 날아들고 정재환이 이제 위기에 몰린 그 상황으로 작품을 시작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방영이 되고 나서 보니까 정말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네. 지금 킬러들의 쇼핑몰 보면서 느끼는 게 요즘 다 배속으로 보잖아요. 근데 건너뛰게 할 수가 없게끔 정말 한치 낭비 없이 작업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뭔가 목표를 하면 이루시는구나 그런 면이 정진만 같은? 오. 네, 그러지 않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잘 떠오르는 소설이었어요. 원작이 있는 걸 영상화 하셨잖아요. 이런 게 약간 신경 쓰이지는 않았을까? 엄청 신경 쓰였죠. 새로운 방향을 만들고 새로운 상황을 만드는 거는 불가피한데 이제 이렇게 됐을까? 뭐 이런 그런 생각을 하실까? 뭐 이제 저는 대본을 보면서 굉장히 좀 만족했어요. 왜냐하면은 감독님하고 비슷한 작상들을 한 게 있어요. 이건을 진만의 용병 생활 얘기를 했었거든요. 조금 전에 이제 6화 보면서 감독님이 전문성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신 흔적이 보인다. 그래서 비슷한 걸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가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원작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파신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다시 1편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파신처럼 안에서 따뜻하게 좀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도 하나 있으면 좋았겠다. 사실 작가님 그 파씨는 잉잉에서 약간 잉잉에서 변형된 거예요. 원작의 잉잉이라고 그림자 선생님이라고 네, 불리고 그렇죠. 조금 코믹한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 삼촌하고 엉뚱한 짓을 그쵸. 벌이는 인물이니까. 그 인물이 파신으로 발전이 된 거였군요. 짧으니까 처음에 이거를 영화 쪽으로 처음에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등장 인물들이 좀 아깝더라고요. 이거를 좀 살려가고 싶다 보니 그러다 보니 8부작이 됐습니다. 오히려 이거 짧게 봤으면 아쉬웠겠다 하는 인물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품 보면서 금유나 배우의 발견이 대단하다. 네. 작중에서 민혜가 격투하는 장면들이 마치 춤추는 것처럼 광기와 어떤 관능이 같이 이렇게 끌어오르잖아요. 몸을 잘 써야 되고 액션을 좀 직접 할 수 있는 배우를 찾았어요. 제가 이제 독립영화 심사를 하다가 혜나 씨가 나온 독립영화를 보고 서치를 했죠. 인스타도 좀 몰래 들어가 보고 운동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사진들이 좀 많았어요. 이 배우는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디션에 왔고 본인이 그 중국어 억양의 한국말을 좀 준비해 왔다고 들어보고 이걸 그냥 쭉 가볼까? 이 톤으로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죠. 근데 지금부턴 삼촌처럼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좋을 거야. 캐릭터 해석 능력이 뛰어났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소설에서도 이 미네란 캐릭터가 등장할 때 갑자기 등장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등장할 때 이렇게 눈을 집어넣고 얘기를 하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소설 원작에서 삼촌 정진만은 배불뚝이 머리가 많이 없는 아저씨로 나와요. 저도 사실은 원작에 가까운 배우를 처음에 좀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려고 했는데 진만의 이제 과거 얘기가 새롭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투력이 상당한 그 리더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죠. 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저 상황이라면. 그쵸? 네. 저한테 중요했던 거는 그 진만의 냉정함, 차가움, 연기할 수 있는 배우 김동욱 씨가 적격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대치는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원작자의 마음이 너무 궁금했던 게 마음속으로 가상 캐스팅도 많이 좀 하셨다고 들었는데 예고편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게 과연 정진만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감독님이 세계관의 아주 일부만 쓰시고 전혀 다른 인물로 이제 재창작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정진만은 역시 정진만인 거예요. 네, 차가워야만 되는 인물인 것이고 따뜻하게 대해줬다가 이 아이가 안 좋았다라고 느끼게 되면 안 되는 걸 삼촌으로서 계속 훈련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저에게는 되게 사랑스러운 캐릭터고 아마 감독님도 작품 안에서 또 사랑하는 캐릭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님도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영상하신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다 하시는 포인트도 있었나요? 소설 안에서 무기류가 나오기는 하지만 수저통에 있는 숟가락들도 다 빼면 무기가 되고 이런 정도까지만 설정을 했는데 네, 킬러들의 쇼핑몰을 보면서 여긴 대놓고 뭔가 큰 게 있구나. 저는 좀 째째하게 설정을 한 면이 있는 거예요. 네, 원래 8억, 8억 얼마 안 돼요. 맞아요. 8억 원래 8억인가 그럴 거예요 소설에서는. 네. 제 기준에서도 이거 가지고 이렇게 무기상을 한다고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그 금액이 8억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감독님이 판을 키워주셨고 이야기가 풍성해진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중요했던 지점이 너무 만화 같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액션도 바이어를 매달아서 막 날아다니고 이런 거를 이제 배제했고 고민을 좀 하다 보니까 전투 현장에 있어야지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정진만과 팀이 이제 그런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운영은 어디서 하느냐, 그렇게 좀 리얼리티를 좀 가져가자. 그러다 보니까 원작 소설과 굉장히 좀 변화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빌론이라는 이름과 그 조직일 것 같아요. 원작 소설에서는 커뮤니티 같은 곳이잖아요. 네, 그냥 범죄 조직인 거죠. 근데 영상에서는 아예 정말 회사처럼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대기업이 뭐 자영업자 괴롭히는 얘기가 돼버린 건데 바빌론이라는 건 글로벌 범죄 조직이어서 세지만 킬러들의 쇼핑몰 안에서 바빌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보다는 훨씬 더 옹색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판을 키워주셨으니 제가 다음 이야기 쓸 때는 더 크게 네, 더 세게 나가도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부담 갖지 마시고. 소설보다는 조금 그래도 유머가 같이 섞여 있는 상황들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했어요. 캐릭터들 중에서도 조금 어설픈 캐릭터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좀 말랑하기도 하고 브라더가 좀 그런 브라더가 많이 있잖아요. 네. 원작 쓰실 때 브라더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나요?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브라더는 뭔가 평범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찾아오거든요. 그걸 선택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은 또 후회할 수 있으니까. 근데 감독님께서 만든 캐릭터 브라더는 조금 더 제 작품 안에서보다 재밌고 귀여운 사람, 네, 귀여운 사람이에요. 저건 또 뭐야? 실제 그런 모양의 드론을 이제 쓰고 있더라고요. 사실 CG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실제 드론입니다. 아, 진짜 신기하네요. 드론에서 촬영하시고요. 드론이랑 같이 하면서 제일 어려우셨던 점은 뭔지 좀 궁금해요. 옛날 촬영 감독님 이제 또 소리 지르고 이제 안 들리니까 컷 하는데 안 들리고 막 계속 떠 있고 계속 날아다니고 있고, 저도 처음 알게 된 건데 드론을 밖에서 촬영하면 잘 날아다녀요. 트장 안에는 공기가 되게 불안정해요, 실내에서. 근데 이제 그 모습이 저는 이제 오히려 괜찮다 저거. 원작에서 조금씩 이제 각색된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각색을 어떻게 보셨을까? 하시면서 걱정하셨던 포인트도 있었는지. 저는 근데 거꾸로 원작에서 살리고 싶은 게 있는데 흐름상 결국 좀 못 가져간 거 그런 거는 있었어요. 어떻게든 꾸역꾸역 담아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원작 읽으면서 시각화가 너무 뚜렷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삼촌의 고객이라고 하는 어떤 깡마른 사람이 잘린 손을 들고 저기 어디 서 있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난 이걸 어딘가에 넣고 싶어. 그래서 지안이의 트라우마로 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작가님 아마 보면서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 손이 그 손일까? 저는 느꼈고요. 제가 감독님이라고 하면은 그 순간에 이제 손이 잘리고 지안이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잘린 손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 순간에 충격인 거고 하이에나로 개로 계속해서 자신을 공격하는 형태로만 나타나도 되는데 굳이 손목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저한테 뭔가 찡긋 보내시는 것만 같다. 집이 수리가 들어가면 호텔이나 모텔에 가줘야지. 그냥 2주 동안 조용히 캠핑장 같은 데 있던가. 왜 이 야선을 떠들자 그래가지고 다리까지 다친 다리. 잘 들어 정지한. 대사도 사실 잘 들어 정지아는 약간 저에게는 정진만은 너무 진지한데 지안이는 어쩌라고 하는 그 느낌이 너무 강하게 이렇게 저는 설계를 했는데 그걸 또 너무 잘 잡아주신 거예요. 그 톤이라든가. 공 씨가 뭐 목소리가 워낙 또 멋있어요. 어? 뭐야? 근데 진짜 말도듬이 새끼 허세네. 난 또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정민의 그런 변화된 포인트 그런 것도 어떻게 보셨고? 다 보였겠지만 악역이고 그 인물은 오롯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냥 천성이 좋지 않은 사람이고 야망이 있는데 그럼에도 좀 웃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 인물의 찌질함 뭐 이런 것들. 정민의 엔딩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에 드는. 근데 그거 아니야? 너랑 베일이랑 닮은 꼴인 거? 다릅니다. 저는 그런 상황 즐기지 않습니다. 그놈은 이 베일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우리에게 전해줘야 되니까 그런 상황적인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되게 좋아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베일의 대사 중에 항상 쫄 때 그 표정이더라. 봤습니다. 여기 너무 중요한 순간이 나오잖아요. 형 쫄 때 항상 그 표정이더라. 시나리오 작가가 이제 쓴 대사인데 그게 누가 진만한테 그런 대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대사를 함으로써 얘는 진만을 언제나 얕보고 있었다는 게 그냥 딱 보이더라고요. 방영되는 거 보면서 지안이 울컥울컥 짜내는 그 속마음 같은 것들 감정 표현을 끌어내신 게 대단히 훌륭하죠. 알아서 잘한 거예요. 근데 그런 있었어요. 절제했으면 좋겠다. 그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애는 아니다. 꾹꾹 눌러놓다가 이제 몇 번.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고 특히 어린 지안 그 캐릭터가 주는 어떤 또 찡함, 짠함. 창고에서 나와서 왜 늦게 와서 하는데 진짜 혼자 이렇게 집에서 보는데 약간 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잊었어. 금방 오겠다 했잖아. 왜 이런 거냐고. 왜? 선수. 프로가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오늘은 저희한테 허락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뭐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인사 말씀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7, 8 끝판왕이 남아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원작자지만 결말을 전혀 모르고 작품을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기다리게 될 것 같아요. 이곤 감독님의 다음 작품도 또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킬러들의 쇼핑몰 이제 2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주행하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승국이었고요. 이건 감독님, 강정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